안드로이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워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안드로이드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집합체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언어에 사실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먼저 하나씩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떤 언어가 사용되는지 접근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란 무엇일까?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마트폰 자체에 들어가는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실제로는 안드로이드는 폰 이외에도 소스 자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이북 혹은 게임기 혹은 TV에 사용되는 셋탑박스, 자 스마트워치까지 다양한 곳에서 이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안드로이드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집합체를 이런 기기에 탑재하려면은 상당한 뭐죠? 해당되는 이해가 필요하겠죠.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드로이드 소스 자체를 이식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프레임워크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것인지 혹은 어떤 기기 회사에서 기기 자체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열려진 부분이 있죠. 뭐 의료기기에 활용된다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이제 홈 오토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장비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로 안드로이드의 내부 구조를 봅시다. 안드로이드는 실제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이 상위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아주 다양하게 이제 많은 사용자 프로그램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은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바로 여기 있는 API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뿐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 API는 다시 이 하부 구조로 내려가서 하나씩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계층을 내려가 봅시다. 먼저 제일 하위에 있는 리눅스 커널. 리눅스 커널은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커널 자체는 이제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해당되는 하드웨어 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게 중요한 특징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리눅스는 이제 대부분 90% 이상이 이제 C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디바이스를 구동시키기 위해선 몇 가지 아키텍처 의존적인 코드가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아키텍처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x86이나 ARM, MIPS 등의 특정 베이스가 되는 이제 하드웨어 베이스죠. 그래서 x86이나 ARM 혹은 MIPS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사실 ARM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죠. 암 아키텍처가 왜 인제 유명해졌냐면, 이제 저전력으로 작동하면서 이제 충분히 우리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86 보다 훨씬 간략한 이제 명령어 세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운영체제 기본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제 스케줄링, 여러분들의 프로세스에 대한 스케줄링, 메모리 관리, 파일 관리 등의 관리 프로그램의 집합체가 바로 인제 리눅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끼리 이제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간 통신에는 이제 바인더라는 구글이 만들어낸 이제 특정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리눅스 커널 자체는 리누즈 토발즈라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 관리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오픈 소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특정 코드는 구글이 이제 만들어서 넣어 놨죠. 자, 그 밖에 전원 관리라든가 데이터 보호, 네트워크 등등을 하죠. 그래서 이 커널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버추얼 파일 시스템, 이제 각종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스케줄러, 메모리 관리 등등을 하고, 디바이스 관리를 위한 이제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디바이스가 단순히 어떤 스트림, 이제 어떤 데이터를 내려보내면 쭉 나가는 형태의 드라이버들을 말합니다.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화면 데이터를 쭉 내려보내거나 오디오, 어떤 음원 데이터를 쭉 받아들이거나 혹은 내보내거나 등등을 하죠. 그 밖에 인제
블록 디바이스는 자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뭐예요? 그 하드 디스크라든가 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플래시 같은 어떤 쭉 데이터를 내려보내는 것이 아닌 뭉태기로 내려보내는 일종의 버퍼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디바이스들입니다. 버퍼라는 것은 이 해당되는 디바이스들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얘네들을 읽고 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의 CPU는 상당히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된 결과를 요 버퍼에다가 담아 놓고 나중에 이런 장치들에게 반영을 시키는, 예, 그런 중간 부분이 필요합니다, 버퍼 매니지먼트.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이제 리눅스 커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C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C. C 언어는 이제 절차 지향형으로 출발했지만 사실은 이제 오랜 이제 기간 동안 잘 숙성된 언어이기 때문에 절차 지향식이 아닌 구조적인 언어로서 이제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래서 리눅스 커널의 소스 자체도 상당히 구조적으로 이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거죠. 자, 그밖에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 물론 인제 이 커널은 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소켓, TCP/IP 등을 인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윗단 HAL이라는 영역. 자, 이 영역으로 가면 인제 실제 커널을 탈출하고 바깥 부분, 바로 인제 이 위쪽에 있는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라고 하는, 줄여서 HA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HAL 영역은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의 가장 하위 계층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구글이 직접 만들어낸 코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커널은 이제 리눅스 토바즈에서 만들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이제 C나 C++, 예, C++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바로 이러한 리눅스 커널에 존재하는 이제 디바이스를 접근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코드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HAL 영역도 이제 이 영역 자체를 이제 이 디바이스들의 모듈을 탑재하는 요런 코드, 모듈을 가져와서 탑재시키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듈을 동적으로 로딩하거나 해당되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에 접근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바로 HMI라는 하드웨어 모듈 인포메이션이라는 구조의 정보가 적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러한 어떤 컴포넌트 요소가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그러면 이 그래픽이나 오디오, 카메라나 블루투스 등등의 디바이스, 얘는 이제 일종의 래핑된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래핑, 감싸 놓은 거고, 이러한 디바이스가 이 libc, 바로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인데, 이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를 거쳐가게 되면 바로 시스템 콜, 뭐 오픈 라이트, 리드 라이트, 뭐 IOCTL 같은 어떤 시스템 콜을 호출해서 이 커널 영역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림상을 보면 이렇게 되죠. 오픈, IOCTL, 리드 라이트 등등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실제 디바이스를 움직이는 코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있죠, 당연히. 하지만 이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를 직접 건드리는 코드가 아닌 바로 추상적인 영역의 코드는 바로 이 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할 영역이었죠. 자, 이번에 라이브러리 영역인데 바로 윗단에서는 이제 C나 C++로 작성된, 자, 구글이 직접 만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로서 여기저기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모아 놓은 일종의 레고처럼, 레고를 조립한 것처럼 여기저기 존재하는 라이브러리를 잘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서피스 플링어라는 게 있죠. 서피스 플링어라는 것은 기존에 사실 리눅스에는 X 윈도우라는 윈도우 서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 안드로이드는 서피스 플링어라는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서피스 플링어는 여러분들의 앱이 있고, 이 앱에서 뭐가 내려가냐면 바로 서피스,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내려보내는데 이 화면 자체가 오픈GL 가속을 하는, GPU를 사용해서 가속을 하거나, 혹은 GPU를 사용하지 않고 CPU를 사용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 스키아라는 2D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그래서 화면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안에 UI가 꾸며지겠죠.
여러 가지 버튼도 있고 그 등등에 대한 어떤 내용물을 받아서 하나의 화면으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피스 플링은 하나의 화면으로 이 여러 개 내려보낸 화면을 합성시켜서 그다음에 이것을 그래픽 칼에 내려보내면 여러분들이 그 디스플레이 대부분 LCD가 되겠죠. 화면에 인제 표현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위에 안드로이드 런타임을 봅시다. 자바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사용되는 언어는 이 가상 머신 자바 가상 머신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가상 머신의 모체가 되었고 사실 자바 가상 머신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바 가상 머신을 약간 변형한 최적화한 달빅 버추얼 머신이라는 걸 쓰고 있다가 버추얼 머신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ART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용어가 나온 이유입니다. 자 일단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쓴 코드가 이제 실제로 머신 그 해당 기계에 맞는 머신 코드로 변경되지 않고 그냥 공통적인 코드를 이제 실행 단계에서 인터프리터 하나씩 번역해 가면서 그 해당되는 코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자바죠. 이 자바는 대표적인 이제 버추얼 머신, 자바 가상 머신 상에서 도는 이제 코드를 만들어내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는 이 버추얼 머신 개념을 쓰기 때문에 초창기 언어는 바로 자바를 사용했죠. 그리고 이 자바로 만들어진 코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냐면 바로 이 자바로 만들어진 코드를 여기에서 한 번 더 해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머신 코드로 다시 실행할 때마다 변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실행할 때마다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just in time입니다. just in time은 실행할 때마다 이 실행되는 자주 실행되는 코드를 번역하는 건데 just in time.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당 보낸 코드는 실행할 때마다 그 해당 내용물을 조금씩 번역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방식 때문에 인제 나온 것이 바로 ahead of time입니다. AOT 컴파일러는 매번 변환하면은 오버헤드가 크겠죠. 배터리 소비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머신 자체가 바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앱을 아예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당시부터 여러분들의 기계에 맞춰서 기계 코드로 아예 변환해 놓자 이겁니다. 예 ahead of time은 이제 여러분들의 코드를 아예 처음부터 변경하자.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변경 단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빠르겠죠. 자 그런 개념은 바로 ART 바로 안드로이드 런타임의 약자고 이 ART가 하는 일은 바로 ahead of time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앱을 완전하게 변환시켜 놓습니다. JIT는 실행하는 도중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바뀌는 거죠. 자 어쨌든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앱을 가져와야 되는데 바로 이 앱은 APK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 APK는 이제 자바로 만들어진 클래스 파일을 이렇게 데이터 파일이나 뭐 덱스라고 되어 있는데 덱스는 달빅 버추얼 머신의 달빅 익스큐터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달빅 실행 파일이라고 하고 이것을 약간 감싸 놓은 것뿐이죠. 그다음에 리소스까지 감싸진 요 형태가 바로 이 AAPT라는 툴을 통해서 APK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집으로 압축한 거와 같이 압축되어 있는 파일 형태가 바로 배포되는 앱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인제 덱스 실행 파일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자바는 이 버추얼 머신 상에서만 돕니다. 하지만 아까도 봤듯이 이 하위에는 각종 오픈 소스와 이 드라이버까지 진입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위에 있는 어떤 네이티브 서비스 결국 그 C나 C++ 영역에 혹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진입하려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은 JNI죠. JNI는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자바로 실행되는 코드가 이 네이티브 영역을 접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자 그래서 JNI 온노드라는 걸 사용해서 특정 이 SO 파일 네이티브 영역이죠. C나 C++ 만들어진 영역을 로딩한 다음에 자바 영역에서 바로 C나 C++ 코드에 있는 내용물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거쳐가기 때문에 자바 코드가 느리다는 얘기죠,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자 그럼 인제 좀 더 상위로 올라갈 건데 좀 더 상위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이제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추얼 머신상에서 도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영역에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서부터 여러분들이 인제 응용 프로그래머를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각종 이 메커니즘이 존재하게 됩니다. 액티비티부터 윈도우, 패키지, 컨텐트, 뷰 시스템 등등의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고, 안드로이드라는 그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인제 알려드렸듯이 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자, 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는 자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이용하는 계층이고, 이것은 이제 안드로이드가 개발되면서 이 API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 부터 지금 현재 30 까지, 레벨 30 까지 올라갔는데, 레벨 30은 안드로이드 11 입니다. 안드로이드 최초 버전에는 이제 그 귀여운 이름들이 붙어 있었죠. 뭐 컵케이크라든가 도넛 등등의 이름이 쭉 붙어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이름 붙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안드로이드 10, 안드로이드 11 이런 식으로 그냥 번호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게 인제 최종 API가 30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레벨 30 하고 레벨 1 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API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중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API의 호환성 라이브러리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지원 패키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앱 개발자는 인제 혼선 없이 잘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앱을 위한 서비스들, 바로 이 계층에 존재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 존재하는, 자, 서비스들 액티비티 매니저, 윈도우 매니저 잘 보시면 주로 매니저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쵸? 이 매니저라는 이름은 결국엔 다시 액티비티 매니저 서비스라고 붙어 있는 이제 실제 내부에서 돌고 있는 자바 서비스들과 연동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통신하게 되죠. 이제 어느 정도의 동작 방식을 파악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API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자바였어 자바로 인제 변경됐습니다. 자, 근데 일부 대다수는 사실 이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자바로 쓰여져 있지만, 일부는 이제 코틀린으로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런가 한번 인제 체크를 한번 해 보죠. 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드디어 애플리케이션 앱 개발자가 인제 신경 쓰는 부분이죠. 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까지는 구글이 알아서 하거나, 그쵸? 그다음에 이 뒤에 이제 제하위의 스마트폰 혹은 뭐 이런 이제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등 여러 기기가 있을 텐데, 그 기기를 이 해당되는 소스 코드에 잘 올려주는 작업을 우리는 포팅이라고 하죠. 이 포팅은 주로 인제 제조사가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그 하드웨어 제조사라고 하면 삼성, LG,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상당히 많은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조사들은 반드시 이 내부 방금 설명했던 이 커널부터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까지 구조를 상당히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만 여기에 특정 하드웨어에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앱 개발자라고 한다면은 이 하위에 있는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그쵸? 몰라도 우린 만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해당되는 프레임워크의 그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의 API들을 잘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계층에는 이제 사용되는 언어 당연히 자바가 되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제공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의 그 자체가 자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프레임워크는 바로 JVM 가상 머신상에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DVM과 ART로 나뉘어서 뭐 JIT나 혹은 AOT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쵸? 자, 근데 이 자바는 좀 오래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변경되고 있죠. 네. 바로 인제 구글은 코틀린을 공식 언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인제 멀티 플랫폼용 혹은 크로스 플랫폼 언어로 불리고 있는 플러터나 뭐 리액트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짤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앱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 코틀린, 플러터, 리액트는 사실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뭐요? iOS까지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단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는 아니고 이제 멀티 플랫폼 혹은 크로스 플랫폼 언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시 뒤에서 언급해 보도록 하죠. 최종 사용자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고, 예, 자바 가상 머신 혹은 ART에 의해서 이제 동작하게 됩니다. ART는 미리 번역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코드가 다운로드 된다 했었죠. 그래서 그 일부분이 네이티브에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미리 번역하지 않는 JIT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버추얼 머신 상에 올라가서 한 번 더 번역을 거치면서 동작이 돼야 되겠죠. 자, 코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그래서 코어 라이브러리, 그 안드로이드 제팩 등의 이제 안드로이드 그 구글이 만들어낸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안드로이드, 바로 이제 구글이 제공한 코어 라이브러리가 사실 애플리케이션을 아주 잘 만들어내기 위해는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은 이제 레트로핏, 뭐 RX 자바, 뭐 대거 등의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거죠. 자, 이런 라이브러리는 아주 많죠. 서드 파티는 계속 뭔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 패턴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사실 이 안드로이드가 이제 코어 이 라이브러리 단에서 아키텍처 패턴을 잘 제공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공하고 있지만 바로 이제 안드로이드 제팩에 의해서 그 이후에 아키텍처 패턴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를 이제 재활용하면서 잘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그 전략이죠. 그런 전략을 MVC 혹은 MVP, MVVM 등등의 어떤 소프트웨어 전략 패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 바로 앱 개발자가 직접 신경 써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만들기가 약간 어려워지죠. 바로 이러한 서드 파티나 아키텍처 패턴을 직접 프로그래머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위한 언어 자바부터 왜 자바가 이제 사용되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코틀린이 현재 증가하고 있고, 그 밖에 다양한 멀티 플랫폼 혹은 크로스 플랫폼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